네, 뉴욕 증시 A2G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먼저 티커명부터 볼까요? 네, 어떤 기업인지 아실까요? FB요. 네, FBI도 아니고 뭘까요? 네,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최근 내부 네. 고발로 좀 논란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페이스북.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얘기입니까? 뭐 이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극단적인 증오나 어떻게 분열을 좀 부추긴다 이런 내부 고발이 나왔죠. 그러면서 9월 초 한 380달러 선이었던 페이스북의 주가는 현재 22일 종가 기준으로 320달러 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5일 장 마감 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실적 발표를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28일에 연례 컨퍼런스인 페이스북 커넥 2022를 여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주가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명을 바꾼다는 게 단순히 뭐 분위기 전환 같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메타버스 같은 종류의 어떤 새로운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네. 그 안에 이제 기존의 페이스북은 자회사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 그 구글과 알파벳의 그런 느낌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 페이스북 측에서는 추측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다만 마크 저커버그 CEO가 그동안 수차례 이 메타버스 회사로의 전환 의지를 계속 강조해왔던 만큼 사업 다각화 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검색 엔진을 뛰어넘는 어떤 기업으로서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지주회사 알파벳을 설립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근 페이스북이 내놓은 VR 워크룸, 오피스인 이 호라이즌이 유력해 보인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 메타버스 얘기는 우리가 로블록스 얘기할 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전환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뭐 기존에 있던 SNS를 뭐 가상 세계로 옮겨간다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상 그보다 더 큰 의미의 어떤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표인데요. 예. 로블록스나 또는 네이버의 제페토처럼 각자 기업마다 또는 각자 앱이나 게임마다 VR 가상현실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라인 공간, 그러니까 공공장소로서 구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인터넷 공간이 그동안 컴퓨터 PC 기반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모바일 기반으로 확장되어서 왔는데 차세대 웹 환경은 AR, VR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생태계가 될 것이고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페이스북이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메타버스로 공격적인 혁신, 전환을 외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애플과 구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30억 명이 가까운 전 세계 사람이 사용하는 SNS지만 독자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례로 최근에 애플이 사생활 보호 정책을 바꾸면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의 광고 수익 매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스냅의 광고 수익이 좀 타격을 받으면서 페이스북의 주가도 그날 하루만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발표한 실적에서도 이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 광고 매출의 타격과 또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뭐 메타버스의 대중화 같은 걸 좀 이루겠다 이런 목표로도 보이고 기존 체제 안에서는 이제 애플 같은 곳들로부터의 이 견제나 이런 방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수 없으니 좀 차세대 플랫폼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좀 확보해 보겠다 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달라진 페이스북에서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실제로도 현재 VR 시장, AR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뭐 눈에 두드러지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먼저 VR 헤드셋 기기인 오큘러스를 보면 시장이 75%, 그러니까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또 레이벤 안경 업체인 룩소티카와 함께 AR 기반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였는데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컴퓨터 기기를 VR, AR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호라이즌 워크룸입니다. 이게 이제 오큘러스 VR 헤드셋만 끼면 이제 전용 OS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C 없이도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사용자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도 연동이 돼가지고 타이핑을 치면 이제 노트북에 저장이 되고 또 동료를 향해서 뭐 말을 걸거나 손을 들거나 이런 걸 하면 이제 가상 오피스의 아바타가 그것을 따라하는 등 그야말로 움직이는 나만의 오피스가 이 VR 헤드셋 하나로도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상 오피스 호라이즌에 이어서 가상화폐 디지털 지갑인 노비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좀 한글로 어감이 노비다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네. 사실상 이제 새로운 길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개발 운영은 코인베이스가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인 DM을 이번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미국 규제 당국으로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독자 통화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 규제 당국의 견제를 넘는 것이 가장 큰 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새로운 산업들은 기대가 되는데 기존의 이 SNS에서의 나오고 있는 지금 위기 같은 것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이번 내부 고발자 폭로 이전에도 사실 좀 여러 소송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단독점 규제로 인해서 미 연방정부와의 소송을 진행 중이고 또 여기에다가 미국 의회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한 이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의 결정적인 악재는 이런 것들보다도 바로 10대 그리고 20대의 젊은 사용자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파이퍼 샌들러 조사에 따르면 10대들이 좋아하는 소셜 미디어 스냅챗과 틱톡이 1, 2위를 차지했고 인스타그램은 3위에 그쳤습니다. 22% 그러니까 30%도 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0대 사용자를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번 폭로, 그러니까 10대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로의 전환이 역시 10대를 타겟팅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앞서서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외면하는 현재 페이스북의 스탠스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우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스북의 이번 그 국면 전환 시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좀 어떤 평가들이 현재 나오고 있죠? 뭐 이제 아무래도 메타버스 생태계로의 전환을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인데요. 물론 이제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이 목표로 하는 것은 3, 4년 안에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예. 3, 4년은 어렵지 않을까. 현재 스마트폰 기기처럼 VR 기기나 AR 기기가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페이스북 혼자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좀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고 주변 여건이 받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